결혼 전 저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괜찮은 회사였고 저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능력도 인정받았었고요.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살아온 탓인지 입사 6년쯤 갑작스레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목적도 사라진 채 마음이 한창 힘들 때였어요. 그때 소개로 이 진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좀 무뚝뚝한 편이긴 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좀 과묵하고 조용조용한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연애를 반년 정도 했을 때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 정년기기도 했고 저도 결혼 생각이 있었기에 승낙을 했죠. 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맘때 진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지수야,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보통은 맞벌이를 원할 텐데 남편은 저더러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느냐 묻더라고요. 왜? 나는 그냥 예전부터 결혼하면 와이프가 집에서 있었으면 했거든. 나는 고생해도 와이프는 집에서 편하게 취미활동도 하고 쉬엄쉬엄 집도 가꾸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지. 나 퇴근하면 맞이해주고 같이 저녁 먹고 그런 로망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도 좀 빨리 가졌으면 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전적으로 키우는 게 맞다고 봐. 어린이집 같은데 너무 빨리 보내는 것도 나는 좀 별로더라고. 저도 때마침 번아웃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저도 아이는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새로 회사를 구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애 딸린 기혼녀가 회사를 새로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지 6년. 제 생활은 남편이 말한 그 여유로운 생활과는 좀 달랐습니다. 매달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쪼들렸거든요. 남편은 나름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과장직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비를 늘 쪼들리게 주는 거예요. 생활비 때문에 몇 번 싸웠는데도 남편은 그 돈으로 왜 생활을 못하냐, 네가 사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죠. 그 말이 듣기 싫어서라도 그냥 남편이 주는 작은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쪼잔하고 구두쇠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회사를 계속 다녔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남편이 주는 작은 생활비 안에서 기저귀값, 분유값을 쪼개다 보니 어느새 저는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이라도 싼 식재료를 사려고 마트 마감 세일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 옷은 좋은 걸 사도 제 옷 한 벌 사는 건 사치 같아서 그냥 있는 옷만 내내 입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기 안 죽이려고 남편 셔츠는 백화점에서 사고 새 것처럼 다려 입혔습니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하여튼 그맘때 제 스스로 경제력이 없다는 불안감은 저를 더 지독한 짠순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명한 아내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았죠.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더 무뚝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왔어, 밥 줘. 이 두 마디가 전부였고 아이가 오늘 어땠는지 조잘거려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죠. 남편에게 저는 그저 집안에 앉혀놓은 가정부에 불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결혼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지만 애정이 넘치지도 않았어요. 정확히는 남편이 저에게 그러했죠. 저를 그냥 집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치부했으니까요. 마음 어딘가에 늘 불안함과 외로움, 후회 등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유독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먹다가도 아이와 놀아주다가도 중고거래 어플의 알림음인 당근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기세로 핸드폰을 낚아채는 겁니다. 요즘 중고거래해? 이거 꽤 쏠쏠하더라고. 요즘 중고재테크가 유행이라잖아.
나도 안 쓰는 물건 좀 팔아서 우리 지우 장난감이나 하나 사주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보같이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늘 가정에 무심하고 무뚝뚝한 남자라 생각했는데 아이 장난감이라도 사주려 한다고 하니 괜히 찡했죠. 나중에 보니 순 개소리였지만요. 어쨌든 짠돌이였던 남편은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퇴근 후나 주말이면 직거래를 하러 간다며 수시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 앞 편의점이랬는데 갈수록 거래 장소가 멀어지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상대방이 직장인이라 내가 그쪽 동네로 가줘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저는 고생이 많네 라며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렇게 나갔다가 오는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어쩔 땐 3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 낡은 캠핑 의자를 팔겠다며 들고 나간 사람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슨 중고거래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하면 남편이 더 발끈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을 왜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돈 벌어 오겠다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결정적인 위화감은 남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엔 목 늘어진 티셔츠 하나 대충 걸치던 사람이 중고거래하러 나갈 때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아무래도 중고거래만 하러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태블릿 PC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거래를 그렇게 하고 다니나 싶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들이 도저히 남편이 살만한 게 아니었어요. 여성용 니트, 화장품, 심지어는 제가 평소에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유명 브랜드의 향수까지 있었죠. 저한테 선물한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바로 중고거래 대화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중고거래를 핑계로 딴짓을 벌이고 있구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화창으로 들어간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향수 고마워요. 이거 꼭 써보고 싶었던 건데.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옷 입고 오세요. 기대할게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면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거든요. 바로 저희 아이 유치원을 같이 보내는 준우 엄마였던 겁니다. 저희 옆 아파트에 사는 엄마인데 한 번씩 하원할 때마다 마주쳤고 대화도 나눈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엄청 친한 건 아니고 간단한 대화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준우 아빠도 준우도 같이 있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준우 엄마시죠? 아,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 저는 준우 아빠한테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아빠신가 보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준우 아빠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준우 아빠는 준우 엄마보다 10살 이상은 많아 보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스쳐 지나가려는데 마침 준우 아빠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사만테크 이영석 부장입니다. 어? 사만테크? 거기 우리 남편이 다니는 곳인데 라는 생각에 돌아봤죠. 하지만 이미 준우네 가족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네 아빠가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건성건성 들었죠. 몰라. 우리 회사가 무슨 코딱지만한 회사도 아니고 팀이 몇 갠데 어떻게 다 알아? 라면서 대충 듣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았죠. 다음에 준우 엄마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딱히 준우 엄마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우 엄마를 다시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중고거래 채팅방에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화창을 보니 아마 중고거래를 하다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얘기하면서 친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여자도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도 잘 알면서 이렇게 따로 만나왔던 겁니다.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들은 카톡이 아니라 중고거래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불륜의 대화를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중고거래로 산 여자 화장품, 향수 등을 이 여자에게 선물했고요. 바람을 피워도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상간녀에게 선물하다니 그 쪼잔뱅이 짓이 진짜 남편답더라고요. 저는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어떻게 자식 유치원 학부모랑 바람을 피우지? 저는 그 대화들을 모조리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고민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정 떨어지면 끝이라는데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도저히 이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람을 피운 것도 그것도 아들 유치원 학부모랑 피운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여자에게는 어쨌든 중고라도 온갖 선물 갖다 바친 게 너무 역겨운 겁니다. 저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쪼잔뱅이처럼 굴면서 이 여자한테는 온갖 선물 다 주고 진짜 정이 다 떨어지고 내가 이 인간이랑 뭐하러 더 같이 사나 싶었어요. 그냥 혼자 아들 키우고 어떤 일이든 일구해서 혼자 살겠다는 결심이 선 거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화창 말고 직접 그것들을 대면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가만 보니 둘은 토요일 2시쯤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더라고요. 옆 동네였는데 참 대담하기도 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 아이디를 하나 파서 준우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우 엄마도 꽤나 열심히 중고거래를 하더군요. 저는 그중 가장 고가의 가방에 채팅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가방 사고 싶은데 팔렸나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니요. 거래 가능하세요. 제가 토요일쯤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토요일 몇 시요? 2시쯤요. 아, 그땐 약속이 있는데. 제 남편과의 약속이었겠죠.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 시간밖에 안 돼서요. 준우 엄마는 가방을 팔아야겠는지 다급하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카페로 오실 수 있나요? 제가 거기서 약속이 있어서요. 어느 카페요? 대로변에 큰 프랜차이즈 카페 아시죠? 아, 예, 잘 알아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바로 돈 들이고 가방만 들고 가면 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뵐게요. 그렇게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좀 일찍 그 카페로 갔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준우 엄마가 들어오더라고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한 채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얼굴은 가려야겠는지 이상한 책모자까지 썼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제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었죠. 자리에 앉은 준우 엄마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도착이요. 네, 저도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준우 엄마는 누군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슬그머니 녹음 버튼을 켰어요. 자기야, 나 지금 카페. 그 가방 산다는 여자랑 보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 와서 가방만 사고 바로 가겠대. 나 그거 3년 넘게 쓰고 좀 비싸게 올린 건데도 바로 산다네. 약간 호구무른 듯? 나야 팔면 그만이지. 라면서 제 남편과 신나게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죠. 잠시 후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무서웠는지 모자까지 썼더군요. 저는 혹시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였죠. 남편은 곧장 준우 엄마 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자기야, 왔어? 아직 안 왔어? 펑크는 아니겠지? 연락해봐. 근데 지우 엄마는? 친정 갔어. 준우는?
남편이 보고 있지. 너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 아, 나이 든 남자 비위 맞춰주고 살기 힘들다. 나 한 번씩 회사에서 너네 남편 보거든? 설계팀 이영석 부장 맞지? 어, 확실히 늙긴 늙었더라. 우리 자기가 너무 아까워. 아, 그런 남자랑 결혼 왜 했어? 돈 잘 버는 줄 알고 한 거지.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 진짜 확 이혼해버려? 가뜩이나 늙은이 비위 맞추기 힘든데. 그러든가. 그럼 나도? 그럼 애들은 어떡해. 애들 때문에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지우는 지우 엄마한테 줘버릴게. 자기는 준우 아빠한테 준우 넘겨. 그래 버려 확? 우리 새로 시작해? 이렇게 잘 맞는데? 그럼 우리 너무 잘 맞잖아. 하면서 낄낄대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여자 왜 이렇게 하나 짜증나게. 그 지랄을 떠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스크를 벗으며 바로 뒤에 있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거래 예약한 여자가 늦어서 짜증나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요, 준우 엄마. 제가 등장하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야, 네가 여기 왜... 준우 엄마도 저를 알아보는 듯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중고거래 참 열심히 하더니 준우 엄마랑 만나고 있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준우 엄마, 애들이 같은 유치원 다니는데 부끄럽지도 않았나 봐요. 준우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도망가려는 겁니다. 저는 재빨리 팔을 잡았죠. 어딜 가? 거래 안 할 거야? 준우 엄마는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왜 이래요? 내가 묻고 싶어. 너는 왜 이러는데? 나 니네 남편 회사도 알고 이름도 알아. 사만테크 이영석 부장. 네 남편한테 바로 알려줄까? 아니면 지금 바로 유치원 엄마들 단톡방에 올릴까? 제 서슬퍼런 기세에 준우 엄마, 아니 그 상간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이 여자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남편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 다 아니까.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라도 보려고 했는데 둘 다 할 말 없나 보네. 저기,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놀고 있네. 애도 필요 없다고 했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인연이랑 새살림 시작해. 자식들도 다 필요 없다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거야? 지수야, 그러지 말고.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아메리카노를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뿌려버렸어요. 상간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게 무슨 짓이냐 방방 뛰더라고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웅성거렸죠. 쪽팔린 줄이나 알아, 이것들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연락했지만 다 쌩깠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영석 부장을 연결해달라고 했죠. 아주 급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중고거래를 통해 바람을 핀다고 제가 증거를 보내드릴 테니 연락처나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엄청 당황하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저는 곧장 어제 그 녹음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톡방에도 그 사실을 올려버렸어요. 단톡방은 그야말로 터져나갈 듯이 난리가 났죠. 준우 엄마는 바로 대화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면 뭐 하나요? 이미 단톡방은 뒤집어졌는데요. 그 뒤로는 정말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일로 온 동네가 뒤집어졌고 동네 맘카페도 난리가 났죠. 저도 더 이상 유치원에 저희 애를 보내지 않았고 준우 역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벌리냐며 저를 고소하니 어쩌니 했지만 저를 고소하기 전에 지들이 먼저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우 아빠가 회사에서 남편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했고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도 이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그만둔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해부되기도 전에 스스로 사표를 던졌다고 하더군요.
준우 아빠는 준우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모양이고 준우 엄마는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 도망치듯 이사를 간 것 같았죠. 그 후 남편과 저는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의로 소문을 냈다며 저를 고소하려 했죠. 그 일로 저도 합의금을 내야 했지만 속 시원하게 복수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준우 엄마에게서 받은 위자료에서 일부를 남편에게 합의금으로 돌려준 셈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원하던 대로 나란히 이혼했으니 어디 같이 살아보라고. 참고로 너한테 준 선물들 다 중고거래로 산 거라고. 바람피는 여자한테 새 선물 사줄 정도도 안 되는 인간이 저 인간이라고. 참 추접스럽게도 불륜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집에서 여유 있게 취미나 하고 살라면서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니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나를 식충이 취급했냐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너 만나고 회사 그만둔 거라고. 가족들한테 쓰는 돈은 벌벌 떨면서 밖에서 상간녀 만나고 다니는 너 같은 쓰레기랑은 이제 진짜 끝이라고 말이죠. 남편과 그 여자는 그 유난을 떨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서로가 먼저 꼬셨다며 비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것 같았죠. 이러든 저러든 둘 다 나란히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고 개망신 당한 채 동네에서 쫓겨나듯 도망갔지만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저의 자격증들과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밤마다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공부했고 다행히 제 경력을 알아본 예전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작은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곳이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출근하던 날 중고 옷이 아닌 새로 산 빳빳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그 벅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아, 내가 나를 너무 놓고 지냈구나.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말자 결심하면서요. 10원 한 장 아끼려고 손을 벌벌 떨며 제 자신을 갉아먹던 예전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고 나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회사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회사까지 다니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만큼 보람되고 뿌듯할 때도 많아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힘차게 사는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